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탑건을 봤는데요.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꼭 보세요. 두 번 보세요. 아무튼 전투기가 이렇게 멋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리뷰냐? 아유, 저는 자동차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저건 차에도 있는 건데? 싶은 것들이 보여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에도 있는 전투기 옵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기초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1986년에 사나이들의 로망을 자극했던 탑건의 후속편이 지난달에 개봉했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이때 탑건 1편의 주인공 전투기는 전투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였다고 하는 F-14 톰캣이었는데요. 이번 탑건 2에서는 FA-18 슈퍼 호넷이 주인공입니다. 이게 F면 전투기고 FA면 전폭기라는데요. 전폭기는 폭격을 하는 그런 용도다 보니까 슈퍼 호넷이 톰캣보다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세한 건 전문 유튜버 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매버릭이라는 건 전투기 조종사들의 관제탑과 교신할 때 쓰는 콜사인, 닉네임 같은 건데요. 탐 크루즈의 콜사인이 바로 매버릭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투기엔 있지만 자동차엔 없는 옵션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미사일이죠. 아이, 이거 농담이고요. 오늘의 주제, 전투기 기술로 시작해서 자동차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는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입니다. 이게 탑건 1에 보면 적기에 미사일 조준해서 락고 나는 그런 장면에서 살짝 나오는데요. 전투기 조종사는 고도나 속도같이 전투기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방에 이 적기한테서 눈을 떼면 안 되고요. 요럴 때를 위해서 개발된 게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HUD는 지금 자동차들에게 있어서 거의 필수로 넣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군용으로 처음 개발되었다가 자동차에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BS예요. ABS는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장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ABS는 급제동 시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급하게 제동을 하다 보면 구동하고 있는 바퀴가 잠기는 락이 걸리면서 핸들 조향이 안 되고 요랬을 때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전투기나 비행기도 착륙할 때 바퀴가 잠기는 락 현상이 발생되곤 해서 이게 현재 자동차에 적용이 된 ABS입니다. 이 ABS의 위력, 이건 제가 조만간 드리프트 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야, 이게 전투기 기술이었습니다. 전투기는 공중전을 펼칠 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요럴 때 이 아군 전투기와 적기의 위치, 움직임 등을 예측해서 파일럿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전자기파를 발사하고 되돌아오는 정보를 다시 분석하는 장비가 전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게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시초입니다. 지금 자동차에선 앞차와의 간격을 계산하거나 차선을 읽는 것 같은 수준으로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요것도 전투기가 없었으면은 없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요건 좀 쉬울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는 위성 신호인 GPS를 사용해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보통 미사일에 사용되던 기술인데요. 이게 원래 미국만 보유하고 있었던 기술인데 두 번의 단계적 개방으로 자동차에게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첫 개방은 1984년에 민간에게 개방이 되었는데요. 이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서 좀 약간 디테일이 떨어지는 좀 정확도가 좀 낮은 수준으로 개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개방돼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비를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방식은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길을 찾아가는 방식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다섯 번째로는 안전벨트.
이 안전벨트는 볼보가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볼보가 개발해서 개방했던 3점식 안전벨트 이전에 2점식 안전벨트를 전투기에서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1차 대전 때 전투기들은 콕핏을 보호해주는 캐노피가 없었기 때문에 조종사가 그대로 노출이 되었었는데요. 요게 공중에서 막 도구 파이팅을 하다 보면 룩일둥, 요게 롤러코스터 같이 360도로 돌고 그러는데요. 그랬을 때 조종사가 추락하고 그런 위험이 있어서 안전벨트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엔 볼보의 개량으로 현재의 3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터보차저. 터보도 전투기에서 먼저 사용이 된 기술인데요. 제트 엔진 도입 이전에 왕복 엔진, 요거는 현재의 자동차와 같은 자연흡기 엔진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왕복 엔진이 비행기가 떠 있는 고도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희박한 만큼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도에서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엔진에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터보차저가 발명이 된 것인데요. 2차 대전 때는 터보차저와 슈퍼차저를 결합한 형태의 엔진도 사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보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로 고성능 스포츠카, 튜닝카, 레이싱카 이런 차들이잖아요. 이런 차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거 스포일러입니다. 이 스포일러도 원래 비행기에서 차관된 옵션인데요. 비행기는 착륙할 때 생기는 양력을 억제하여 착륙을 합니다. 자동차도 너무 빠르면 양력이 생기면서 접지력이 약화되거나 이랬을 때 속도를 내기가 조금 힘들어지는데요. 스포일러는 양력을 제어해서 접지력, 즉 타이어의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엔진의 힘이 고스란히 지면으로 전달되게끔 도와줍니다. 다만 자동차에서는 날개를 뒤집은 방향으로 장착이 되죠. 다음으로는 극고주파 레이더. 이 고주파 레이더는 군용기에서 주로 사용이 되던 것인데요. 일반 레이더가 위치만 파악한다면 이 극고주파 레이더는 위치와 함께 어떤 목표물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레이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이더가 뭐 주차 보조 센서라고 한다면 극고주파 레이더는 에이다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극고주파 레이더는 현재 자율주행 기술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용과는 특성이 다르긴 한데요. 사물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선 동일한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비행기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다만 비행기에 있는 블랙박스는 사고 발생 시 비행기의 항적과 엔진 상태, 교신 내용까지 기록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자동차에 도입하다 보니까 조금 단순화된 게 현재의 자동차 블랙박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뭐 같은 개념의 장치다 보니까 블랙박스까지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투기에서 유래된 자동차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이 예외에도 모노코크 바디나 알루미늄 소재 부품들도 전투기나 비행기가 유래라는데요.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튼 탑건에서 시작했지만 자동차로 끝나는 찐 자동차 유튜버 맞죠? 이 공부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은 항공기 산업과의 교집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 1, 2차 대전 때는 전투기나 탱크에 지금도 알려진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 같은 걸 만들기도 했고요. 군수 산업이 묶여있는 자동차 회사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탑건은 재밌었다. 이 뭔 소리야?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